부정적인 감정은 달갑지 않은 손님과 같다. 그들이 우리 집 현관에 찾아왔다고 해서 집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말 가운데 멘탈을 중심으로 파생된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 유리 멘탈이다, 멘붕이 왔다, 뭐 이런 말들인데요. 그 가운데 멘붕은 멘탈이란 영어와 붕괴라는 한자어가 결합된 말로 짧지만 어감에서 느껴지는 직관적인 의미와 말맛 때문에 많이들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멘탈을 회복하는 연습은 2020년에 출간해서 벼랑간의 아마존 분야 1위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의 후속편인데요. 이 후속편을 쓰게 된 계기가 재밌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먼 자리아데스가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을 출간한 후에 독자들이 올린 리뷰나 편지에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건 멘탈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걷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빠르게 뛰는 법을 가르쳐 준 격이죠. 그래서 저자는 멘탈의 강화 이전에 멘탈 회복이 먼저임을 깨닫게 돼서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프롤로그에 있는 저자의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저마다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비롯된다. 마음 아픈 상실이나 어긋난 기대, 꿈이 산산조각 나면서 자라난 견디기 힘든 실망감 때문이기도 하다.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와 위기로 인한 분노, 억울함, 좌절감이 원인일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마음가짐과 건강,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준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사고방식을 왜곡하며 원하는 것을 향해 힘껏 달려가야 하는 순간에 머뭇거리게 만든다. 절망적이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는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 회복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짐이 되는 좌절감, 후회, 고통스러운 기억과의 결별이다. 마치 족쇄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면 감정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자유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 자아를 인식하는 수준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홀가분하게 현재에 집중해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즉,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100%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나 회피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이자 행동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멘탈 회복을 위한 놓아버리기라는 개념은 마음에 빌붙어 사는 슬픔이나 괴로움, 심적 부담, 부정적인 생각 등에 대한 무집착, 즉 집착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라서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그 시점이 되면 이들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혹은 분노와 후에 정서적 고통을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깊은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 마음의 풍경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놓아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에 집착하도록 자신도 모르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아예 다시 재구성하는 수준의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멘탈을 회복시킨다는 것의 의미를 여행을 떠나 기분을 환기시킨다거나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만나 다시 힘을 얻는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버리고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을지 본문의 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볼까요? 멘탈 회복은 왜 놓아버림으로 시작되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고수하는 이유는 그 일이 자기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상황이 바뀌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의 감정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당신이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직장이 당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분노나 실망을 느낄 수 있고 만약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면 자책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또는 당신과 배우자가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을 수도 있다. 결혼이 당신에게 큰 의미라면 파경은 직면하기 힘든 사건일 것이다. 분노와 실망, 후회의 감정이 차오른다. 이러한 감정이 남아있는 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란 매우 힘들다. 멘탈이 너덜너덜해져서 수습하기가 어렵고 나는 괜찮다 라고 아무리 되뇌어도 사실은 괜찮지가 않다. 가장 이상적인 대처법은 부정적인 감정을 정면으로 맞서고 건강한 태도로 감정을 처리한 뒤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당신에게 큰 의미가 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이미 지나간 사건에 집착한다. 과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슬픔의 타협 단계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잘못된 통제력을 쥐어준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새롭게 바뀐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절실히 되찾고 싶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수용한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과거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무너진 멘탈을 서서히 회복시킬 수 있다. 내 잘못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타협 단계에서 벗어나 마침내 고통스러운 후회와 실망이 누그러지는 수용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비로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놓아버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놓아버림 혹은 내려놓기는 때로 불편한 감정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는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와 혼동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놓아버림이 아니다. 오히려 끝없는 무감정의 상태로 이어지게 하는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태도다.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다가 감정이 없는 상태를 넘어 냉담한 태도를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조각조각 난 멘탈을 간신히 끌어모아 버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슬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느껴야 할 타당하고 마땅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처리할 기회를 놓치게 하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과거를 놓아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한 뒤 부정과 타협의 단계에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감정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동안 헤쳐나가는 방법을 저절로 터득하게 된다.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현재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세히 들여다본 뒤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편한 감정을 한쪽에 치워두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진심으로 고통스러운 기억과 후회, 좌절, 불행을 접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감정에 똑바로 맞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멘탈을 다독여야 한다는 신호들. 사람의 마음은 감정을 숨기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처음에는 우리를 감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감정을 모르면 불안과 좌절은 물론 자아상을 향한 위협까지 피할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회피하는 태도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자기 감정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지 못한다. 즉, 감정을 직시하지 못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멘탈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현재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제는 건강한 태도로 감정을 처리하고 놓아줘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기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끝없는 좌절을 느낀다. 좌절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온종일 표면 아래에 숨어서 가득 차오르고 있다. 좌절감은 보통 무력감에서 기인한다.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책감, 불안, 슬픔과 같은 다양한 괴로운 감정을 끊임없이 일으킬 수 있다. 특정 사건을 계속 곱씹는다. 최근 일이든 오래된 일이든 상관없다. 단순히 과거의 중요한 기억을 회상하는 것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기억을 거듭해서 곱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지독하게 괴롭히는 동료가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또는 중요한 투자를 결정했지만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때를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과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식견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도구의 역할도 한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지고 역설적이게도 그 일에 더 매달리게 된다.
결국 하나의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온통 독차지한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자기 연민은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매일매일 나빠지는 연인관계나 상사의 불공평한 대우,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험, 영원히 손에 닿을 것 같지 않은 목표 등이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한다. 좌절감과 마찬가지로 자기 연민은 특정 상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생긴다. 즉, 통제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안쓰럽게 여긴다. 현명한 선택이 아닌데도 결정을 합리화한다. 무모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멘탈 회복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곪게 만드는 집착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바람 피운 배우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애써 살려낸 부부관계가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도 자신의 결정을 옹호한다. 또는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음에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식이다. 우리가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감정의 고갈을 느낀다. 사실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신호이기도 하다. 감정의 소모는 천천히 일어나고 점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고 대처하기도 어렵다. 미지근한 물에 넣은 개구리 이야기와 상황이 비슷하다. 물의 온도가 끓는 점까지 서서히 올라가면 개구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 아마 죽을 때까지 냄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 소모의 원인이 출퇴근의 고단함이나 떼쓰는 아이 돌보기와 같은 일터나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라고 오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집착하는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감, 후회 때문일 때가 많다.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지 못한다. 만성 불행은 일상 속의 소소한 스트레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되거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들이며 물욕을 채울 때 또는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해 상호작용이 부족할 때 불행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만성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마음 아픈 상실, 잘못된 기대로 인해 후회만 남은 선택에 집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관심이 과거에만 쏠려 있어서 하루 동안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은 희미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우울증으로 자라나거나 감정적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신호를 감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정말 멘탈을 회복시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왜 느끼고 있는지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를 빨리 찾을수록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계속 팽창할 것이고 내려놓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자책하느라 집착을 놓지 못하는 마음과 정반대에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건강한 방식으로 놓아주는 힘에는 비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는 불리한 결과를 두고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실패에 자신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며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만나면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한다. 자존심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라면 어렵지 않게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하기 쉽다. 어쨌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면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후회도 미련도 없이 과거를 놓아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인지 부조화는 자신의 생각과 믿음, 결정, 행동이 서로 모순될 때 일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 스트레스는 상실감과 실망감, 좌절된 기대, 개인적인 원한을 곱씹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게 만든다. 실수를 인정하고 미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예를 들어 이혼의 원인에는 자기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네가 배우자를 소홀히 대했다는 친구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무결하다고 우긴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한 게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모순을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무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자아상에 먹칠을 한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불쾌한 타인의 비판에 노출시킨다. 만약 지금까지 자신은 나무랄 데가 없다고 믿고 이를 거역하는 의견에는 반사적으로 반기를 드는 식으로 살아왔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건 너무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극복해내야만 하는 감정이다. 잘못에 대한 인정은 과거를 놓아주고 거기서 오는 정서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나고 나니 좋은 점만 떠오른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을 떠올려보자. 주인공은 떠난 사람의 애정을 갈망하지만 계속 퇴짜 맞거나 어떤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기 일쑤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요하게 상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애쓴다. 책이 끝날 무렵에는 대부분 사랑을 얻는 데 성공하고 모든 등장인물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아니면 옛날, 예를 들어 1940년대나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초점을 맞춘 영화를 떠올려보자. 폭력과 학살로 얼룩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영웅이 갖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여정에 주목하며 그 시대를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책이나 영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친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영화나 텔레비전 쇼, 책, 음악에 자주 노출되면서 우리는 과거에 더 집착하게 되었다. 후회나 실망, 고통스러운 기억의 근원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이를 이상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집착한다.
예를 들어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결국 헤어진 연인이 있다고 해보자. 당시에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았던 기억에만 연연하며 이별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우리 관계에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구는 것이다. 과거의 연인은 물론 그와 함께한 기억을 이상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쁜 기억은 외면한 채 해로운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잘못된 이상화는 관계에 깊게 뿌린 해로움을 잊어버리거나 묵살하게 만든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직장에 불만이 많아서 이직을 결정했다고 하자. 그런데 새 회사가 기대와 달리 실망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전 직장이 그립고 모든 게 후회스럽다. 현재 새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전 직장에는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있었고 이직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있는다. 이직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습관은 언제나 슬픔, 좌절, 실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습관을 깨고 더욱 현실적인 시각에서 현재와 과거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과거를 합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마침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책의 원제목 The Art of Letting Go에서의 Letting Go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끊어내는 방법으로 제안한 놓아버림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제목을 읽었을 때 저는 Let It Be라는 비틀즈의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애쓰지 말고 순리대로 그냥 둬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견디는 게 싫어 어떤 식으로라도 결론을 빨리 내려고 애쓰다 보면 현재보다 더 안 좋은 결과로 치닫게 됐던 경험 있지 않았나요? 좀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두다 보면 물속에 찌꺼기가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듯 어떤 의지가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Let It Be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